오는 9월부터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총 상환 유예 금액은 약 85조 원가량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봤던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코로나19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상환을 유예했던 것인데 만기 연장을 하지 않은 대상은 오는 10월부터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는 한편 만기 연장을 신청했던 78조 8천억 원에 대해서는 3년간 재연장이 되었고 차후에 순차적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내 주요 5대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은 높은 상황인데 다시 3년을 상환 유예해준 것에 대해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리서치 자료에서는 보신용자 위주의 빠른 대출 증가세가 연체율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대출금리의 상승, 금융지원의 완화 조치 및 종료에 따라서 신용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5대 은행의 만기 연장 상환 유예 금액은 지난 5월 4일 기준으로 36조 6,206억 원임이 확인이 되었는데 은행권에서는 만기 연장이나 유예를 해주는 정책이 리스크 관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영업자의 대출액이 1,000조 원을 넘었고 고금리 환경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 상환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호주와 캐나다도 다시 한번 0.25bp 깜짝 금리 인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귀추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이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5월의 미국 지표를 예의주시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중앙은행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목표치였던 2%보다 높은 수치에서 고착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유에 대해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7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평균적으로 20만 건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다가오는 금리 결정일에 금리 중단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13일에 금리 결정에 영향도가 높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으니 13일에 해당 지표를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